안녕하세요. 언스페셜티 에듀 여러분. 라떼아트 클래스를 맡고 있는 이지유 바리스타입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라떼아트를 연습해 볼 건데요. 일단 제가 저와 함께 연습하는 방법이 어떤 라떼아트가 나오는 건지 눈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저희가 하는 모든 연습이 그렇게 나오기 위해서 가는 거라는 거. 그럼 제가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고 저희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화이팅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라인더는 안핌 SP2예요. 레벨링을 하고요. 내가 라떼아트를 잘 할 수 있을까? 나는 되게 소위 되게 똥손이던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클래스는 내가 잘해야지 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데서 출발하셔야 돼요. 내가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라기보다는 제가 정해드리는 룰을 합을 같이 맞추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못해도 돼요. 내가 어떻게 몸을 써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만 해도 일단 기본기는 충분히 다지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 수업을 들으면 이런 스타일로 라떼아트를 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는 거구나. 출발 지점인 결아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방법을 전수해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스팀을 칠 수 있는 이 여유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저렇게 여유롭게 라떼아트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제가 한번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수업을 따라가다 보면은 나도 라떼아트를 이런 느낌으로 그리게 되는구나. 굉장히 자연스럽게 인위적이지 않게 이 방법에 합을 같이 맞춰서 연습을 할 거예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절대 열심히 그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그러면 이 방법 같이 스타트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결아트를 먼저 그리는 이유는 저도 제 방법으로 이렇게 꼬셔야죠.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 길이 너무 좋은 길입니다. 이걸 알려드려야 되고 저도 이게 지금 10년 넘게 커피를 하고 있어요. 라떼아트 대회만 제가 한 9년째 나가고 있고 이 방법들도 시간이 이만큼 쌓여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노하우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많이 단축해 줄 거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진짜로 출발해 볼게요.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라떼아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몸의 자세를 맞추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운동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잘하는 운동이 아니어도 첫 번째, 골프를 만약에 친다. 골프를 이거를 그냥 휘두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막 자세를 막 잡고 있잖아요. 그만큼 자세는 라떼아트에서 너무 중요해요. 달리기 할 때 출발 자세 맞추는 것처럼 이 자세가 라떼아트에 있어서 대칭도 잘 맞춰주고 내가 더욱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쓰는 몸발을 먼저 배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저와 함께 이제 댄스 가수로 데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함께 춤을 추셔야 되니까 이 합을 맞추셔야 되거든요. 제 동작을 카피해서 우리가 춤을 맞춰 놓으면은 그 동작이 똑같으면 그 아트가 나와 있게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잘하시기 없기예요. 내가 잘해야지 이런 생각하기 없기. 나의 기분과 이렇게 감정이 들어가면은 집중이 안 돼요. 내가 잘하고 싶다, 내가 기분이 어떤 것 같아, 잔이 넘칠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댄스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방금 라떼아트를 그리는 걸 보여드렸지만 제 자세가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보통 영상들 보면은 그리는 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더 따라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자, 그럼 자세를 맞춰볼게요. 첫 번째. 다리부터 저희는 맞출 거예요. 내 다리는 나의 어깨 넓이 정도로 다리를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자세를 이렇게 취해서 보면 잔을 잡고 있는 손 있죠. 잔을 잡고 있는 발을 한 발 앞으로 조금만 내밀 거예요. 이거는 왜 하냐면 우리가 피처에 있는 액체의 무게가 잔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무게를 받는 쪽. 저울로 치면 이렇게 내려갈 거잖아요. 그래서 무게를 받는 쪽에 지지대를 살짝 빼주면은 상체가 흔들리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는 얼굴을 무게의 추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조금만 이렇게 떨어뜨릴게요. 이 원리는 저희 자전거 탈 때 숙여서 타잖아요. 그래야 더 안정감이 있잖아요. 자동차의 엔진도 앞에 달려 있잖아요. 무게의 중심은 앞쪽으로 가 있을수록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는 머리의 추를 앞으로 조금 떨어뜨려 줄 거예요. 그러면
내 두 눈이 한쪽에 두 개가 있는데 잔을 정면으로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얼굴을 앞으로 떨어뜨린 다음 팔을 편안하게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은 요 정도가 되잖아요. 피처를 잡는 팔을 나의 명치쯤에서 손등이 위로 가게 이렇게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팔 모양을 보시면 자,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이걸 일자로 빼지 않으셔도 되고 약간의 사선이 되지만 너무 뒤로 가지 않게 몸의 양쪽에 가운데를 두려고 하면은 얘가 옆으로 가는데 걔를 조금 당겨서 얘가 가운데 있게끔. 아, 손등이 가운데구나. 그리고 요 가운데 뼈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잔은 그 옆에 있으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보면은 이쪽은 팔을 완전히 이렇게 펴지 않았네요. 그래서 여기는 주먹이 한 개 정도 들어가는 범위면 되고 피처는 이제 다리미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제가 몸을 돌려서 옆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게 거의 나랑 평행되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자, 다시 원래대로 올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주먹이 한 2개 정도 들어가는 폭이에요. 왜 이거는 말씀드리냐면 얘를 접잖아요. 그럼 손목을 꺾게 돼요. 그럼 손목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핸들링의 일관성에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얘는 완전 일자로 되면 여기가 좀 당기니까 적당히 주먹 2개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구나. 가운데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자세가 라떼아트의 기본 자세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평평하게 있었어요. 어깨 넓이로 만들고 살짝 뺀 다음에 어깨를 숙이고 손을 가운데 이렇게가 라떼아트의 기본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하는 거. 자, 저랑 군무를 추는 거죠. 저랑 댄스 가수로 데뷔하시는 거니까 음악 나오기 전에 시작하면은 요걸 딱 잡아야 돼요. 요렇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막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한번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잘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얼굴을 숙였는지 다리를 어깨 넓이로 만들었는지 발을 하나 뺐는지 이렇게 내 몸을 관찰을 해서 감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했나 안 했나 yes or no를 분명히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이 길을 가다 보니 결하트도 나오고 로제타도 나오는 건데 내가 잘하려고 안간힘을 쓰면 이런 게 틀어져요. 그럼 결국 그게 안 나와서 내 기분으로 그리지만 내 만족도는 낮아지거든요.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관찰자가 돼야 되고 내 몸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수가 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내가 몸의 구조를 만들기를 한다. 라떼아트가 잘 되는 몸의 구조를 만들어서 여기 플러스 나는 앞으로 좋은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OX를 가리는 감독관이 되어야 한다. 요게 우리의 오늘 목표예요. 그래서 몸의 구조를 만드는 거 먼저 할 거예요. 제가 방금 설명한 거를 그려볼게요. 여기 얼굴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내 눈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려보면 요렇게 어깨가 있고 내 몸의 명치 가운데쯤에 손등을 위로 해서 피처를 두기로 했어요. 그러면 피처가 몸에 가운데 요렇게 있게 되네요. 손등이 위로, 그죠? 명치에 요렇게. 그러면 잔은 그 옆에 요렇게 있게 돼요. 잔을 쥐고 있는 팔이 요렇게 되면 여기가 주먹 1개 정도 공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팔꿈치를 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접어서 요렇게 약간 떨어뜨려 놓는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피처를 잡은 애는 가운데다 했기 때문에 얘를 어깨를 보면은 여기가 주먹 2개 정도 들어가더라. 요렇게 되죠. 그리고 잔을 쥐고 있는 잔의 발이 한 발 앞으로 나와 있더라. 피처를 쥐고 있는 여기가 피처 발이 되겠죠. 2 발은 어깨 넓이 폭으로 만들어 주더라. 근데 내가 너무 꼿꼿하면 내 시선이 정면을 보게 되고 내가 눈을 아래로 해서 잔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약간 숙여주는 거예요. 내 잔을 정면으로 볼 수 있게. 그러면 얼굴은 숙여주더라. 여기 전체가 보면 상체를 약간 숙인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피처를 잡고 잔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라떼아트에 기본적으로 누가 우유를 일정하게 잘 내보낼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이 우유를 잘 내보내는 유량은 노래로 치면 목소리가 얼마나 잘 나올 건지 발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리가 잘 나와야 이렇게 바이브레이션도 넣고 하는 건데 먼저 내가 흔들다가 소리를 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라떼아트의 기본 요소 중에
유량이 첫 번째예요. 얼마나 우유의 발성이 좋으냐. 그러면 발성이 좋은 애를 이렇게 움직여서 바이브레이션을 한다라는 거는 박자가 얼마나 좋으냐. 요 두 번째 요소가 돼요.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이게 노래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박자와 음정이 있잖아요. 이게 두 개가 안 맞으면 박치, 음치란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음정, 높낮이를 담당하는 낙차가 돼요. 자, 요렇게가 기본 3요소인데 그래, 우유 일정하게 내보내면서 움직이는 거 보기엔 쉬워 보이는데 힘들더라. 근데 힘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몸의 구조를 쓰지 않고 하기에는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무슨 말이지? 이거는 막 손이 다 담당하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라고 의문이 생기면 이 유량은 누가 담당을 해주냐면 피처를 잔을 잡고 우리가 이렇게 숙였잖아요. 그러면 이 유량은 내 손목이 아니라 이 어깨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상체를 이렇게 굴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전진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일정한 유량을 내보내기에 도움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깨바를 좀 써야 되는구나. 근데 얘가 다시 동일하게 일자로 되어 있으면 어깨가 뒤로 빠져요. 이렇게. 내가 그릴 때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이 뒤로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리를 사선으로 만든 다음에 상체를 숙여서 옆으로 굴러갈 수 있게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상체 굴리기가 들어가는 거죠. 아, 내 어깨가 굴러가네. 어깨 굴리기가 유량이구나. 그리고 이쪽 어깨는 잔을 갖고 있고 이쪽 어깨는 피처를 갖고 있으니까 얘네만 움직여줘도 얘도 내려가고 이 잔도 세워지고 이게 일석이조로 일어나는 거예요. 잔이랑 피처는 세트예요. 그래서 요렇게 잡아치면 요거를 같이 어깨를 움직여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내가 얘를 세우면서 얘를 숙여야지 해서 손목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 얘를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 두는 이유 자체도 얘가 내려가거나 얘가 꺾이거나 얘가 반대로 휘거나 이러면은 손목을 많이 쓰고 싶어 해요. 왜냐면 우리 몸은 관절을 접어 놓으면 쓰겠다라는 신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 팔은 관절이 접히지 않게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형상이 일자예요. 여기를 일자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접힌 게 돼버리거든요. 얘가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일자인 거고 우리는 요 피처를 쥐고 있는 요 사물을 전체를 쥐고 있는 그 뒷부분 있죠. 제 한 팔찌 요 정도? 여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핸들링을 담당하는 거예요. 사물을 쥐고 있는 얘가 움직이면 이 피처 안에 든 우유가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이 사물 전체를 쥐고 있는 요 뒤가 같이 움직여주면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거 하나. 그리고 어깨 따라서 얘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피처가 되게 완만한 경사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내려가면서 얘를 움직이면 유량이 일정해지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같죠.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이렇게 쓸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나는 핸들링이 일정하게 안 돼요. 이것만 일정하게 돼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핸들링이 일정하려면 유량이 일정해야 박자가 일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깨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물 전체를 쥐고 있는 여기에 팔이 핸들링을 담당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 핸들링은 자, 제 손을 한번 보면 이렇게 둔탁하게 움직이는 게 핸들링이 아니라 누가 여기를 왼쪽 0.5, 오른쪽 0.5 요렇게 쥐고 있는데 요렇게 왔다 갔다 할 거냐. 반동으로 움직이는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가 당당당당당당 또는 살랑살랑 요렇게 반동을 줄 거냐. 자, 근데 반동이라는 말 자체가 무게중심이 밑으로 있어야 반동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 무게중심이 뭐냐면 피처라는 재료와 이 안에 든 액체가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내려오면서 무게가 여기에 실리는 거죠. 이 무게가 마치 벽걸이 시계 추처럼 이렇게 밑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추가 움직여지는 걸 얘가 거드는 작업만 하는 거지 내가 힘을 줘서 움직이면 오히려 이 우유는 힘이 없어져요. 왜? 피처, 은색을 많이 운동하면 흰색이 힘이 없어져요.
흰색을 운동시키려면 피처가 작게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되게 비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피처의 움직임이 되게 커요. 힘이 좋아요. 그러면 그 말은 우유의 힘이 별로 없다라는 거랑 조금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피처의 힘을 조금 줄여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우유의 힘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거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하시면은 원리 하나가 뭐냐면 자, 리본 체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리본 대가 있고 여기 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내 힘으로 이렇게 세게 움직이면 이 리본 끈은 끝에가 힘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대를 쥐고 여기서 작게 움직이면 이 리본 끈이 더 크게 움직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게 에스프레소 위에 올라가는 흰색 우유잖아요. 근데 흰색을 담고 있는 은색을 많이 움직이면은 흰색이 운동을 못 해요. 그래서 생각하면은 우리는 피처 운동을 하는 게 아니죠. 우유를 운동시키는 우유 운동법을 베이스에 깔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몸의 구조를 만들면 아, 우유 힘을 좀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얘는 우유의 힘과 영향이 있구나. 그래서 꼭 지켜야겠다. 내가 잘한다기보다는 내가 처음 알게 된 것들이 많죠. 자,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미 여러분은 저랑 관찰자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감독관이 필요하단 말이죠. 제가 체크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여러분한테 제가 인수인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그냥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마음만 있으시면 돼요. 하나 더.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내 몸을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아마 라떼아트가 잘 안 됐어요. 내가 몸을 정확히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상한 것 같긴 해도 뭘 체크해야 되지 이걸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걸 제가 찾아드리고 그 지점들을 다 챙기셨어요. 이걸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구조를 하는 거고 생각보다 사실 어깨 넓이로 해, 잔발을 앞으로 빼, 상체를 숙이고 피처 여기 두고 잔 여기 두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실 거예요. 근데 스팀이 와서 시작했을 때 그거를 빨리 잡을 수 있으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정해 드릴게요. 어떻게 정하냐면 자, 첫 번째 얼굴은 숙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감독관이 얼굴 숙였나 체크를 하는 거죠. 자, 오른손. 자, 왼손잡이이신 저처럼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왼손에 피처를 갖게 되겠죠. 오른손은 피처, 너 오른손은 피처 잡는 역할만 해.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자, 왼손 너는 잔 잡는 역할이야. 역할을 분담해주는 거예요. 몸을 다 쓰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 잔 잡은 왼손 발, 너 한 발 앞으로 나와야 해. 그리고 양 발은 너네 어깨 넓이로 만들면 돼.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체 너는 조금 숙여줘야 돼. 그리고 어깨 너가 유량을 담당하고 있더라. 그래서 어깨는 굴러가는 거야. 한쪽 방향으로 굴러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깨는 굴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핸들링은 요 팔이 담당을 하고 있더라. 접히는 이 손목을 지나쳐야 돼요. 그래야지 손목을 안 쓰게 되거든요. 팔 네가 핸들링을 담당하고 있는구나. 요렇게 첫 번째로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얼굴은 숙였는지 너는 피처 잡는 역할만 해. 너는 옆에만 있어. 요렇게 해서 우리가 그릴 때 어깨가 굴러가고 여기 팔 있는 부분이 왔다 갔다 반동으로 해서 핸들링이 이루어지더라. 이게 첫 번째 기본 요소예요. 자, 그림으로 딱 설명을 하니까 특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저를 화면에 보시면서 천천히 한 번 더 다시 해볼게요. 어깨 넓이로 만드세요. 혹시 뭐 전신 거울이 있으면 앞에 보셔도 되고, 근데 제가 이제 눈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한 발 앞으로 한 다음에 상체를 조금 숙여서 얼굴을 숙일게요. 지금 피처를 잡은 요 팔은 명치에 손등이 위로 가게, 얘는 옆으로. 여기에서 어깨가 이렇게 굴러가면서 팔을 가볍게 움직이면은 이게 핸들링이 되는 거구나.
이게 라떼아트를 하는 기본적인 몸의 구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지금 제가 항상 라떼아트 할 때 똑같이 포즈를 잡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그린 하트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뭘 보시냐면 내가 몸의 구조를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거를 그린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단계별로 하자고요. 자, 그럼 우유를 먼저 담을게요. 벌써 큰 틀, 몸을 쓰는 거는 이미 지금 수업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정말 제가 구조를 이용해서 하는지 여러분들이 감독관이 돼서 저한테 yes or no를 해주시는 거고 스스로 연습하실 때는 빨리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이걸 했나? 이거를 평소에 아무 재료도 없을 때 자세 먼저 취해보는 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댄스 수업이랑 비슷하다. 자, 여러분들이 관찰해주세요.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죠. 선생님 저렇게 얘기해놓고 안 하시더라. 어깨 안 가더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동안 내 어깨한테, 내 팔한테 말을 시킨 적이 있는지 보세요. 관찰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스팀도 이미 제가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로 스트레스 받으시기보다는 아마 이 댄스가 안 쳐져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랑 이 댄스만 맞춰지면은 기본적으로 뭔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를 믿으시고 요 수업이 재밌어지려면 잘하지 마시고 잘 지키는 거. 보세요. 자세를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얘를 섞어서 어깨 가는지 한번 보세요. 우유가 출발해요. 어깨를 굴리면서 팔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저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 자, 결과물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가까이 가봐 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제가 몸의 구조를 전체를 쓰기 때문에 몸에 큰 뼈를 쓰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워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다 세워놓고 얘만 움직였다면 얘만 보이실 텐데 제가 몸을 전체를 쓰다 보니까 왜 별거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림이 나와 있지? 그것도 잘. 그거는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팔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우유까지 가는데 이만큼의 거리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아무리 조금 움직여도 얘가 점점 크게 움직여지게 돼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빨리 움직이면 얘가 작게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길다란 장타 같은 걸 쥐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여기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내가 몸의 구조를 만들고 있나 이거를 먼저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몸 하나하나에 위치를 목적을 정해줬으니까 그거를 지키고 있는지 저랑 약속하셔서 이 자세만 취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이 훨씬 더 쉬워져요. 그럼 다음 스텝에서 뵐게요.